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아내는 2021년 9월부터 알파벳 C, 구글 주식 2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끈기 있게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저는 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330만 원 정도를 투자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계좌에서 구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사실 저는 빅테크 개별 종목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생존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걸 보면서 솔직히 5년 후, 10년 후에도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기업이 누구일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았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팬심을 갖고 투자할 만한 기업도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을 개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안전하게 상위 10종목으로 분산된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ETF를 연금저축계좌에서 모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모아가고 싶은 종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알파벳 구글입니다. 왜 하필 지금 구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피터 린치라는 이름을 모두 아실 겁니다. 연평균 2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던 마젤란 펀드의 매니저죠.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린치는 사무실 안에서 복잡한 재무제표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길거리를 걷다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딸과 쇼핑을 하면서 발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린치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들은 던킨도너츠, 타코벨처럼 일상 속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기업들이었죠.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 제품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성장에 내가 직접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로서 매일 쓰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단순히 소비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시키고 있는 그 기업을 그냥 지켜보지만 말고 그 성장에 함께 올라타라는 말일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배당연금술사를 4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모든 과정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구독자님들께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하나하나가 결국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적극적인 구성원 중 한 명인데 이 기업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 혹은 소비자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유튜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소비자로서 소비만 하고 있을 뿐 그 성장의 과실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도 대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 매달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내고 제미나이 프로 버전을 구독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모든 자료를 저장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결제를 하고 어느 순간 네이버 메일보다 지메일을 더 자주 활용하면서도 별 생각 없이 지나쳐 왔습니다. 제가 구글에 지급하고 있는 모든 비용들을 구글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충당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지금부터 알파벳 A 주식을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구글 주식에는 알파벳 A와 알파벳 C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아내 계좌에 담겨 있는 건 알파벳 C입니다. 두 종목 모두 받는 배당금은 동일하고 주가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의 유무입니다. 알파벳 A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이 있고 알파벳 C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가진 의결권 한 표로 구글의 경영 방향을 바꿀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창업자들이 보유한 알파벳 B의 의결권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제가 알파벳 A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주식을 갖고 싶었습니다.
의결권 한 표의 실질적 효과보다 제가 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소속감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라는 기업이 단순한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맵, 안드로이드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 대부분이 알파벳이라는 하나의 기업 안에 담겨 있죠. 전 세계 약 39억 대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작동하고 있고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약 25%가 유튜브에서 발생합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 1위도 당연히 유튜브입니다. 2위인 카카오톡과의 차이는 이미 3배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죠. 연예인들이 유튜브로 진출하는 이유도 이곳에 대중의 관심과 돈이 모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자도 3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학교에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련된 공문들이 종종 오는 것을 보면서 구글의 침투율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음을 느낍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 아닌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구글은 2019년부터 교육 현장에 지메일 기반의 무제한 저장 용량을 무료로 제공했었습니다. 베푸는 정책으로 2년 만에 교육 시장을 장악한 뒤 2022년 7월부턴 무료화로 전환해버렸죠. 잠시 과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횡포, 교육용 소프트웨어 독점 공급한다고 부르는 게 값. 기사를 보면 당시 대구교육청이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지출한 비용들이 공개되었는데 2008년 6억 2,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매년 가격이 올라 2011년엔 무려 3배나 되는 19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당시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2026년인 지금도 윈도우, 엑셀, 파워포인트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구글이 교육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제가 직접 보게 된 겁니다.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전환했고 2025년 하반기부턴 교육용 라이선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사용을 시작한 이상 이제 구글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매년 늘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함께 갇히게 된 것이죠. 욕만 할 게 아니라 2010년 그 기업에 투자했다면 자산은 16배 이상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이 라이선스 비용을 인상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올라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을 예로 들었지만 구글의 구독 시스템 침투는 유행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퍼져가는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건 구글이 2024년부터 처음으로 배당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배당 수익률은 0.26% 수준이니 솔직히 금액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012년 배당을 재개했던 애플을 떠올려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 애플도 처음엔 배당 수익률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3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하며 주가와 배당 모두에서 놀라운 기록을 써왔죠. 애플이 배당금 지급을 시작했을 때 매수했다면 현재 주가 14배 상승에 매년 5%가 넘는 배당금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구글의 배당 시작이 12년 전 애플의 그 첫걸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래를 단정할 순 없지만 2025년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약 733억 달러, 현금성 자산이 1268억 달러, 배당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장기 주주 환원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AI와 클라우드라는 성장 엔진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최근 분기에서 전년 대비 48%의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제미나이는 단순히 검색만 도와주는 회사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죠. 이렇게 거대한 분야들이 서로 맞닿아서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AI 플랫폼이 바로 구글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글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런 숫자들이 아닙니다. 주가가 출렁여도 소속감을 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흔들림 없이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한 저는 유튜브의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는 알파벳 주식을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릅니다. 기업의 생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ETF 위주로 구성하는 편입니다. 거치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제가 장기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던 종목은 딱 2개뿐이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미국 테크 탑10이었죠. 하나는 빅테크를 포함하지 않은 ETF, 또 다른 하나는 빅테크로만 구성된 ETF입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전 1,800만 원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라 이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SCHD를 함께 모아갈 거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언급한 알파벳을 추가로 모아갈 겁니다. 알파벳은 성장과 소속감이라는 의미를 담아 장기적으로 모아갈 겁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되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수량을 늘리는 것, 늘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선택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서 구글의 소속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테고 애플 생태계에 빠져 애플을 응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인이 매일 쓰고 있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 투자는 ETF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TF는 쇠퇴하는 종목이 자동으로 교체되지만 개별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 전체를 개별 종목으로 채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배당성장 ETF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기업 한두 개를 얹어가는 정도가 저에게는 맞는 균형입니다. 제 이야기는 가볍게 참고만 하신 후 구독자님들께서는 각자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함께 소유하며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소비자가 아닌 주인의 관점으로 구글을 바라보려 합니다. 매달 구독료만 내는 종속적인 소비자에서 벗어나 그 기업의 성장을 함께 나눠 갖는 투자자가 되려 합니다. SCHD의 든든함 위에 구글의 성장 에너지가 더해지면 2030년 배당연금 월 300만 원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부합산 배당금 그래프처럼 배당연금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 그래프에 이제 구글의 배당금도 조금씩 더해져서 함께 쌓여갈 겁니다. 시작은 티가 안 날 정도로 적은 금액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커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길게 보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